그녀에게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뭔가 귀여운 느낌. 눈망울도 초롱초롱했고 이뻤지. 언제나 보석처럼 빛나던 곱디 고운 순정. 여리고 꿈만 턴 아가씨는 세상에서 일하는 게 제일 쉽다는 억척 짠순이가 됐습니다. 모든 일이 나보다 빨라요. 아주 눈 깜짝 사이에 변기야 아주. 변기. 누구보다 아름답게 반짝이던 엄마의 그 시절을 다시 찾아주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전통시장. 전통시장 중 전국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특히나 맛깔스러운 먹거리 천국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그 중에서도 유난히 손님이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지갑이 열리고 양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여기 맛있어가지고 자주 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올걸요, 저희 오면요. 엄마분이 친절하고 딸도 친절해. 그래서 자주 와.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많이 사가잖아. 바로 이게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입니다. 손두부 팔아요. 여름에는 콩국물도 팔아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어가지고 두부가 주력 상품. 따끈따끈해요 언니. 언니 따끈따끈한 두부 하나 사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게.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아 내가 사장님이세요. 네. 옆에 계신 분? 아 여기 우리 딸. 팀장, 판매팀장. 여기는 생산, 여기는 공장장, 여기는 판매, 나는 사장. 두부를 직접 만들다 보니 가게엔 언제나 고소한 두부 냄새가 가득한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손두부. 백설기처럼 뽀얀 자태를 자랑합니다. 이게 한 판에 12모가 나온다고요. 인심은 또 얼마나 좋은지 2,500원짜리 두부 한 모가 참 크기도 합니다. 게다가 항상 따뜻한 두부를 판매하니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죠. 이 잘라놓으면 식으니까 이제 쪽 팔리면 또 그때 따끈따끈한 것도 막 꺼내놓고. 저렴하지만 영양 만점인 식재료 두부. 특히나 김치와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뜨끈한 손두부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공장장 달준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포장까지 마치고 내놓은 두부를 판매하는 일은 영옥 씨가 진두지휘하는데요. 두부가게 베테랑 사장님만의 특급 노하우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내 목소리는 저 먼 데서도 듣고 왔다는 사람이 셌어.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시장에 울려 퍼지는 마성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자석처럼 이끌려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일단 왔다 하면 마법에 걸린 듯 두부를 사게 되고 그 이후엔 어김없이 단골이 된다고 하네요. 두부가요? 생으로 김치 싸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순두부는 신김치 넣고 지져 먹으면 맛있고. 아 맛이 이거지 뭐 그럼. 이거?
최고라는 거지. 두부 맛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배달 주문도 줄을 잇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할 때면 느긋하게 여유 부리는 법이 없는 영옥 씨. 모든 일이 나보다 빨라요. 하여튼 나는 좀 천천히 좀 하는 편인데 하여튼 여기는 눈 깜짝 사이에 비행기예요. 아주 비행기. 늘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른 또 손님이 와서 여기서 기다리면 미안하니까 빨리빨리 갖다 줘야죠.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거는 택배 포장이에요. 그 경상도에서도 붙여가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가끔 붙여가고, 송파에 계신 분도 가끔 붙여가고. 전국 각지에서 물밀듯 들어오는 택배 주문까지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장사를 하면서 제대로 식사를 챙겨본 적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충 허기를 달래거나 이마저도 바쁘면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고 해도 맨날 저렇게 하니까 아무리 뭐 잔소리해도 이게 편한가 봐요. 오늘도 이렇게 한 끼를 때웠습니다. 아, 이제 엄마 밭에 갔다 올게. 천천히 잘 갔다 오고 적당히. 알았어, 이럴 것도 없어 이제. 장사를 하다 말고 어딘가로 향하는 영옥 씨. 딸의 권유로 특별한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 텃밭이요. 우리 텃밭. 텃밭이라고 부르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처음 우도하고는 달리 완전히 크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길이. 우도는 뭐였는데요? 처음 우도는 이제 이렇게 여기 조금만 우리 먹을 거리만 포성기 정도 심어서 좀 먹자고 이제 했던 거지. 근데 이제 농사가 갈수록 이렇게 커진 거야 지금. 바람이라 쐬자는 의미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영옥 씨의 못 말리는 일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건 아주 못했네 못했어. 약도 안 해갖고 이렇게 인물이 이쁘요. 무공해 무공해. 이렇게 생겨서 모양이 안 이뻐. 뭐야 다 이래. 늘 일 욕심은 차고 넘치는데 사실 요즘 영옥 씨의 몸 상태는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이고 다리요. 아이고 무릎 아파서 내년에는 농사도 못하겠어. 아이고 다리 어머머머머머. 일 안 한다고 뭐 다리가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프지. 못하겠다 하면서도 일만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영옥 씨. 이제 조금씩 여러 봉지야 들고 다니기가 좋은데 이건 너무 많이 담았고 절제도 못해. 내가 조금씩 담아. 나이가 60인데 일 욕심은 이팔 청춘입니다. 놀면 뭐예요? 하루 종일 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하는데 뭐 이게 일이에요? 몰라 난 이거 일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재미. 여기 진짜 재미를 즐기고 있는 사람은 남편 달준 씨입니다. 사빠 일해야지 인자. 원래 저 고구마 줄거리도 좀 걷고 고추대도 좀 뽑고 그래야지. 요거 얼마 없으니까 요거 끝내불고 저 고구마 줄거 저 고추를 해라고. 무 좀 뽑을 테니까 사빠 혼자 해. 에? 같이 해볼. 아내의 성화에 억지로 끌려 나온 달준 씨.
노년의 로망이었던 텃밭일이 이렇게 힘든 진짜 농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일을 함께 못 들어왔다니. 그래서 나 이제 바깥은 했네. 그래 뭐 한 것도 없이 저거 날르고 뭔 일했다고 이리 와봐. 저거 날로도 안 했어. 저 봐봐. 아 이거 봐요. 영옥 씨 눈의 남편은 요령만 피우는 배짱이 같습니다. 이런 거 다 해야지. 아유, 그건 다음에 그냥 아 저거도요. 요 이런 거 다 날려야지. 아 일을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야무지게 잘해야지. 아이고 뭐 이런 거 보면 깝깝해. 결국 영옥 씨가 이겼습니다. 후다닥 텃밭일을 마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영옥 씨 부부. 가져온 게 한가득입니다. 적당히 나는 늘 이 농사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잔뜩 뽑아왔네 지금. 이럴 때 영옥 씨는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저기 뭐야 우리 무시가 너무 많아갖고 좀 갖다 먹으라고 전화했어. 그런 게로 언제 올라고 이제 이따 올라고. 그러면 이따 네 아까 꽂고 와. 일 욕심만큼이나 정도 인심도 넘치는 영옥 씨. 씹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내 한 대 줄게 언니. 아 왜 농사진 거를 날 주고? 줬으니까 주지 사서는 잘 먹겠습니다. 진짜 팥이 좋다. 깨끗하고. 이거 봐. 그렇게 많이 해왔어. 그런 거라 많이 하지 마. 뭘 많이 해? 저기 뭐야 전주에 해야지. 적당해야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이제 하지 마. 좀 뭔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이거 봐. 힘들까 지는데가 하지 마. 엄마는 항상 바빴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운동회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엄마가 뭐 딱히 와보신 적도 없고 진짜 일만 막 엄청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기억밖에 없죠. 엄마는 항상 일만. 시장 안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간. 따끈따끈한 두부 사요. 따끈따끈한 두부. 네, 얼른 가. 나 집에 못 가. 한마디도 강매야, 여 사장님은 내가 강매. 난 공짜로도 주는데 오늘 돈 받네. 이렇게 끌고 갔어요. 오케이. 맞습니다. 이 동생은 아주 그 저걸 잘해요.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체. 딱 우리 한마디. 오라버니하고 따고 인접 쌍께로 2개 줘요. 봐라, 그래 맨날 두 개 줘도 한 개도 삐져요. 오케이. 네. 두부짜리야, 부모의 사체. 남는 거는 어떻게? 다 팔고 가야지라. 예. 이거 봐, 다 팔리잖아. 내가 순두부도 다 팔아. 기다려 보시오. 다 팔렸어요. 집에 가서 먹는 줄 알았는데 팔려가지고 좋아요. 원래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있는 주의예요. 뭐 8시 반, 9시. 그때까지. 11시까지. 옛날에 12시까지도 있었어. 근데 그래도 어찌 갔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 오늘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게 된 영옥 씨. 오늘 일찍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와 텃밭을 오가느라 꽤 힘들었을 텐데 영옥 씨는 집에 와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어디서든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어색합니다. 일은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하면서 본인에게 돈 쓰는 건 지독할 정도로 아끼고 또 아끼는 영옥 씨.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아빠 게 더 많아요. 이게 3개는 아빠 거고 엄마 거는 2개. 이것도 제가 사줘가지고 바르라고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말도 안 해가지고 다 쓴 줄도 몰랐어요. 그거 사준 지가 1년은 넘은 것 같은 거네. 한 2년 되었나 진짜로. 진짜 한 2년 되었어. 나는 오늘 말을 안 했어. 이거 썼던 거야? 엄청 나와. 내가 무슨 진짜 다 지금 이거랑
영옥 씨 신발은 이게 전부입니다. 요거는 좀 지저분하고 요건 하얗잖아요. 이게 다 신고 떨어지면은 요거를 신겠다는 거. 진짜예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찾아온 지독한 가난. 시장에서 언니 일을 도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만 했는데요. 어렵게 두부 가게를 열었지만 좀처럼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게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뭐 밥을 뭐 굶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가난이 싫어서 더 내가 악착같이 아끼고 진짜 모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때 생각해서 뭐 일을 놓고 뭐 안 하고 싶고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서워. 또 다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싫어요. 나는 진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시간. 모든 걸 버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악착같이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뭐 신경도 못 쓰고 뭐 학원도 그때는 뭐 유치원도 못 보내고 그냥 뭐 시장에서만 크니까 안 됐기는 했죠. 근데 차라리 어려서 뭐 고생하고 지금 편히 사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그때 고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이 이젠 웃으며 떠올릴 추억거리가 됐는데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다 진짜. 두부가 이제 아파지니까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과일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랬어 진짜 그때는 한 2, 3년은 이런 게 뭐예요? 아주 또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해도 뭐 맛인지도 모르고. 새벽 5시 달준 씨가 제일 먼저 출근해 두부 만들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침도 만들고 오후 만들고 하루 2번을 만들어요. 이렇게 뒤지를 걸러내고. 이게 이제 껍질을. 네, 그렇죠. 여기 갈았던 게 거칠으니까 이 여과기로 가면은 이렇게 걸러내고 두부가 거칠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콩껍질을 걸러내야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이제 간수 소금물이에요, 이게. 이걸로 간수를 할 거예요. 화학 응고제 대신 천연 간수를 사용하는 게 남다른 두부 맛의 비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콩물에 간수를 넣어준 후 3, 40분 정도 응고를 시킵니다. 어느새 콩물이 탱글탱글한 젤리처럼 변했습니다. 연고가 다 된 거예요. 차근차근. 주걱으로 휘휘 저어주면 순두부꽃이 피어납니다. 이게 잘 되면은 기분이 좋다고. 고소함을 가득 머금은 몽글몽글한 순두부. 과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 두부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보기에는 참 간단해 보여도 수많은 실패와 부단한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 나 이러다 병 들어서 쓰러진 거 아닌가. 진짜 이러다 나 진짜 뭔 일 하겠다 싶더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두부 기술도 늘어나고 두부 맛도 좋아지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아내 영옥 씨를 향한 깊은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도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고생한 거를 미안하고 늘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지 이제.
드디어 따끈따끈한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잘 나왔죠? 예. 깔끔하게. 이게 수고 이렇게 잘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요. 잘 만들어진 두부를 보면 쌓였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데요. 두부 한 모 팔기가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이렇게 매일매일 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밑바닥에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려놓은 두부 가게.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데 요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드릴까 사장님 사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해 좀 비켜. 나 좀 안게 다리 아프다. 다리 아파 왜 아파? 엄마가 요새 늙어서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밭에 가서 일 조금만 하라고 했잖아. 알았어. 내년부터는 내가 안 할게.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칠 줄 몰랐던 영옥 씨가 부쩍 힘들어하는데요. 나이 탓이라며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은 엄마가 상아 씨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어머니 만져보세요. 뭐 드릴까요? 병원 가봐야 되는 것 같아. 알았어. 말 많지 마. 그래서 내가 내일 병원 예약할 테니까 내일 병원 가서 금가고 다. 알았어. 아빠하고 같이 가. 요즘 들어 영옥 씨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잠시 쉬겠다고 앉아있던 영옥 씨가 어느새 보이질 않는데요. 텃밭에 갈 때를 빼면 가게를 비우는 법이 없던 그녀가 장사를 하다 말고 집으로 왔습니다. 수십 년 세월 쉬는 법을 잊고 살았던 영옥 씨.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했던 그녀의 인생에 아무래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 수박 뭐 몇 통 막 들고 막 계단 올라가서 배달 다니고 막 진짜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이제 지금은 엄청 힘들어하죠. 열정은 가득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뭔가 이게 힘들어 보이죠. 영옥 씨가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올라가서 누울게요. 딱 보고 따뜻하게. 더 이상 괜찮다고 고집 부릴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까지 왔어요. 골다공증. 골다공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근육량, 골격근량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내 몸 제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쉴 때는 쉬셔야 되고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아, 내가 몸이 왜 이러지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병원을 가니까 네 엄마가 뭐 안 좋아. 근육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데가 온몸이 아프다. 막 그 하여튼 그런 그냥 오만 그냥 종합병원이야. 아니 그동안 내가 진짜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나랑 아빠랑 맨날 적당히 하라고 그랬었잖아. 밭에 가봐라. 밭에 가면은 나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난리가 아니야. 막 구슬 채워 그냥. 적당히 해야 못 해가지고. 그 내가 적당히 했는데 네가 저렇게 말을 해. 엄마 기준의 적당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기준의 적당히라는 거지. 엄마 기준의 적당히는 남들이 봤을 때 과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그러지. 안 괜찮다잖아. 의사도 엄마한테 안 괜찮다고 몸 좀 챙기라고 했잖아. 이제 제발 몸 좀 챙겨 엄마.
자기 제 손주려고 날. 순식간에 집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나와. 성질낸 일도 아니네. 말로만 잘 된다 그러고 잘 듣질 않으니까.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아니 돌보는 법을 모르는 엄마가 상아 씨는 답답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엄마가 이제 뭔가 이렇게 안정을 찾고 뭔가 자기를 생각해도 되는 때인데도 엄마가 너무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일만 막 되게 이렇게 몰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화가 많이 나죠. 지독하게 긴 겨울을 지나고 나니 왠지 또 다른 겨울이 온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영옥 씨와 상아 씨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슬그머니 믹스커피 한 잔을 타는 영옥 씨. 내가 먹어야지. 아무래도 상아 씨가 엄마에게 단단히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요. 영옥 씨 자꾸만 눈치가 보입니다. 따끈따끈한 누구세요? 아이 뭘 어떻게 잘라? 그냥 요 조금만 자르면 되지 뭐. 잘라봐. 자르라니까. 아이고 가기는 뭐가? 아니 요거 자르고 가. 아니 근데 요거 자르고 가고. 아니 이거 자르고 가. 도대체 상아 씨는 엄마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미장원으로 와? 어? 뭐냐 돈. 아니 돈이 문제라 맨날 집에서 엉망으로 있으니까. 안 데리고 와도 돼. 뭘 네가 여기를 데리고 와. 아니 그래도 해봐야지. 그럼 오늘은 좀 다듬으시고 머리가 거칠으시니까 영양 좀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쁘게 드라이도 해주세요. 뭐 머리 안 잘라도 되는데 꼭 그냥 사가지고 자르자고 해갖고 그냥. 엄마 그래서 오늘 이거 트리트먼트 드라이랑 하고 엄마 오늘 예뻐지자. 알겠지? 내가 뭐 아유 엄마도 예뻐질 수 있지. 엄마도 예뻤었잖아. 오늘 다시 예뻐지자고. 오늘은 영옥 씨 인생에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난 진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와서 해보지는 안 해갖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지금 엄마 미용실 왔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야 엄마 미용실 안 가시잖아. 진짜 이렇게 왔어요. 언니 미용실 안 가시잖아.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시원하니 좋네. 상아 씨도 오늘 소원 성취했습니다. 문 앞에서 안 들어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가만히 얌전히 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뭔가 되게 뭉클하고 보기가 좋아요. 미용실 한 번 오는 게 뭐라고 이걸 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게 가봐. 내가 여기 잘하고 갈 테니까. 나 간다. 끝까지 다 하고 와야 돼. 이거 꼭 뭐지 중간에 트리트먼트 안 한다고 해도 다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 간다. 응. 얼른 가. 그동안 돈이 아까워 파마 한 번을 제대로 안 해본 영옥 씨. 딸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앉았지만 기분이 꽤 괜찮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해도 마치 까맣게 잊고 있었던 빛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뭐 장사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나는 또 이제 내가 또 워낙 이런 걸 안 해봐갖고 나 진짜 주민등록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야겠네. 내 주민등록 사진 보면. 나중에 나 이뻐요. 뭐야?
뭐야. 이쁘냐? 잘 어울린다. 그래? 진심. 이렇게 하고 다녀. 진짜 못 알아볼 뻔했어. 아 진짜 이거 옷 아니었어. 나 못 알아볼 뻔했어. 진짜로? 진심. 춤 발랐어 입에? 아 진짜. 아 이게 머리 자르는 게 중요하네요. 이런 게 몰랐는데. 사아빠 이쁜가 봐봐. 이쁘네. 앞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라고 좀 단정하니 좀. 그러니까. 때리면 머리를 좀 자르고. 이거는 또 뭐야? 누가 이거 뭐 사다 놨어? 이거 뭐야? 내가 시켰어. 뭐인데? 들어가서 보면 알지. 너는 뭐 사기는 좋아한다. 뭔줄 알고 또 그래. 아, 뭐 사기는 좋아해, 아이가네. 그러면 그냥 잔상을 배도 그냥. 아이고, 맨날 뭘 사날로 싸. 상아 씨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선물. 보면 알지. 맛있겠어. 이게 뭐야? 허허. 이게 뭐야? 그 단백질이야, 단백질. 나이가 있을수록 더 단백질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고 샀구만. 꼬박꼬박 챙겨 먹어. 이렇게 또 무릎 아파하는 것 같아서 생각고에 샀는데. 그때 병원 갔다 왔잖아. 근데 병원 갔다 온 거에서 비타민 D도 부족해서 뭐 골다공증 현상도 있고 근육도 일반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걱정돼서 내가 이거 샀어, 엄마. 잘 먹을게. 잘 챙겨 먹어야 돼. 알았어, 아침, 알았어. 점심, 저녁 해가지고. 잘했다, 잘했어. 어. 한 숟가락 차갖고 그냥 흔들어서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괜한 돈 쓴다고 타박했겠지만 이번엔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고맙게 받기로 했습니다. 먹을만 하네. 그래서 샀어. 먹기 편하잖아. 몇 끼가 편고 좋네. 예. 그러니까 맛도 있네. 따끈따끈한 오늘도 두부 가게를 지키는 영옥 씨. 따끈따끈한 두부 사야 따끈따끈한 두부. 꼬박꼬박 잘 먹을게. 이제는 일 욕심만큼 건강 욕심도 함께 부릴 생각입니다. 이번엔 남편 달준 씨가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끼리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영옥 씨 정말 큰 결심을 했네요.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 여기 다 왔네. 내려. 부부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차박 캠핑장. 하룻밤 잘 건데도 이렇게 한 살림이 또 나왔네요. 그 이제 각시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동안 일 못한다고 구박받던 달준 씨는 잊어라. 이번엔 영옥 씨 앞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해볼 참입니다. 이것도 하는 게 법이요. 남편 잘하네. 두부 잘 만들어, 농사 잘 지어, 캠핑 다녀서 텐트 잘 치어. 못한 게 뭐 있어? 오늘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기 저 상아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굽건데. 아, 내가 고기 구는 건 자신 없어 정말. 경치도 좋고 앞에가. 공기도 좋고. 오늘은 가게고 농장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또 머리 건강도 좋아지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아, 한잔 해봐. 맛있는가?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건강하세요. 건강하소. 재밌게 잘 놀다 건강하소.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녀. 앞으로 더욱 반짝반짝 빛날 영옥 씨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와, 야, 오늘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어머니가 좀 보고 싶어지네요. 우리 전 집에 가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통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꼭 하세요. 네. 오늘 순정시대 주인공은 가족들을 위해서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박영옥 씨의 사연인데요.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일하시는 걸 보면 가게에 있다가 또 밭에 있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너무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가족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를 어머님들이 만족하실까 이런 걱정도 좀 들던데요. 특히 우리 남편분. 네. 매일같이 아내에게 타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혼나니까 늘 억울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 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공장장님. 9년 경력이시라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큰일 났네. 그게 얘가 세니까 지금 그게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생각을 봐야 할 것 아니요? 아이고. 기다려봐. 내가 다 놨으니까. 참나. 이 기계가 그러는 거를 이렇게 당황하셨어, 아버님. 확인했어. 아니, 어디서 생각을 다 갖고 거기를 못 세게 해야 이게 올라올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언제 나오면 문제되네. 하필 고쳐져 버렸어요. 이거 나 참.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누르고 말 것도 없이. 부부 사이라는 게 어떨 땐 참 왼수 같은데 남편이 투덜대는 것도 이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이 일밖에 모르고 사시니까 쉽게 놓칠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니까 정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영옥 씨 사실 그동안 병원 문턱을 거의 밟아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건강 하나만큼 자신하셨다고 하는데 검진 결과 근육량도 많이 떨어지고 복부 비만도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이제 모든 게 노화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가볍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의 질환이 생기면 이게 도미노처럼 또 다른 질환을 만들고 또 다른 질환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뭔가 그게 또 잘못하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감소 때문입니다. 보통 40세 이후부터 연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해마다 근력도 3%씩 줄어들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80세는 20대에 비교하면 그 기능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근감소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인 건가요? 근감소, 이제 말만 들었을 때는 단순히 몸에 근육이 조금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근육량은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호흡 근육이 약해지면 폐활량이 줄여서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요. 음식을 씹고 넘기는 것도 다 근육의 역할인데 이렇게 되면 삼키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배뇨근과 관련이고 이것이 약해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와, 이거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에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나는 괜찮다 했던 영옥 씨도 요즘 가족들의 바람대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식사하시는 식단을 보면 거의 탄수화물이신 것 같아요. 비포하고 식단을 애프터가 바꾸시구나. 너무 다른데요. 네. 노년기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먹는 것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육 생성에 효과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나 생선 같은 것들을 꼭 챙겨 드시고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신경을 써줘야죠. 그런데 원래 영옥 씨가 평소에 우유도 잘 못 드셨던 분이라고 해요. 산양류 단백질은 딸의 마음이 녹아 있어서일까요? 아주 잘 드시네요. 물론 따님의 마음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동양인들의 약 75%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향류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양류에는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제인 함량이 높은 반면에 소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 S1 카제인 성분은 아주 적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특히 소화가 안 돼서 우유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산양류는 단백질 함량이 모유보다 약 3배나 높아서 노년기에 감소된 근육량을 채우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들수록 고민인 게 있죠. 이제 자꾸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는 바로 제 얘기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 소비하는 열량이 줄어드니까 살이 찝니다. 내장 비만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산양류에는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중쇄지방산이라는 것의 함량이 우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중쇄지방산은 체내에 잘 쌓이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영옥 씨는 건강검진 결과 골다공증도 있다고 나왔는데요. 혹시 산양류 섭취가 이런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도 부족해지지만 뼈의 밀도를 얘기하는 골밀도 네. 역시 약해지는데요. 산양류에는 단백질 외에도 칼슘, 철분,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양류 단백질 여러모로 참 좋은데 혹시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 대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렸던 영옥 씨. 요즘 건강도 열심히 챙기면서 가족들의 바람대로 삶의 쉼표를 하나씩 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그란 거하고 그 긴 거 어디로 가버렸네. 불을 또 왜 피우시지? 이거 괜찮다. 이거 딱 좋아요. 맛있게 생겼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나 봐요. 고기를 드시고 있으시고. 어쩐가? 짠다. 엄청 맛있어. 이젠 일 좀 줄이고 즐기면서 살아보려고요. 와, 야 정말 보기 좋네요. 저렇게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또 일할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편이나 딸 상아 씨의 바람대로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듯 부지런하게 건강 관리를 또 하신다면 앞으로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도 되네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영옥 씨. 이제는 영옥 씨가 삶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정 코멘터리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채널 A